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2020년도 이제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2분기 마지막 달인데요.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가 했더니 다시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2020년도 경기가 다소 좀 어둡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도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오늘은 건축 뉴스에서 최근에 개정된 건축법과 그리고 건축의 동향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건축 뉴스를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토목공사에 상주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굴착공사나 옹벽공사 기간 내에 건축사고를 상주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감리에는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 기간 내에 공사 현장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상주감리가 되겠습니다. 상주감리. 그동안 토목공사 관련된 내용은 상주감리가 아닌 비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가 별도로 없이 건축감리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깊이 10m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감리에는 무조건 그 규모랑 상관없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해당 구청별로 이러한 규정들이 조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가 토목감리에 대한 상주감리가 없었습니다만은 일부분의 구청에서는 굴토심의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굴토심의 의견에 토목상주감리를 배치하라고 그런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굴착공사 기간 내에 토목상주감리를 배치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감리에는 무조건 상주감리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에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지난 5기 때는 승효상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을 했고 5월 19일 날 새롭게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건위라고 그러죠. 국건위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국건위는 목표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라는 모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 위원장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인 박인석 교수가 국건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국건위가 5월 19일 날 6기 업무가 시작되면서 5월 31일에 첫 번째 뉴스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설계 시공 칸막이 없애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위와 국건위의 충돌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기사도 있었고요. 자, 이 내용은 공정위에서 2020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설계 시공 칸막이 없애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건축 설계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최근에 6기를 시작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래서 국건위는 건설업체가 설계까지 하면 시장균형이 무너진다라는 5월 31일 뉴스를 냈습니다. 자, 국건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리고 공정위에 공문을 보낸 내용은 공정위의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에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밝히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최근 종합 전문 건설업 간 칸막이 업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시공과 설계 업역 규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공과 설계 업역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풀이하고 있지만 설계와 시공과 감리로 구별되는 업역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5월 31일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 개정된 법은 법인,
법인 규모의 20인 이상의 건축사가 있는 회사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를 할 수 있게끔 2010년도에 이러한 규정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이 건설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시공과 설계를 겸업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정위에서 이런 업역 간의 칸막이를 없앤다고 어떤 업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이 내용이 또다시 업계에 또 논란의 이슈가 됐는데요. 이번에 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명확히 반대 의견을 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몸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예전에 뭐 턴키라는 게 있었죠. 턴키가 시공사가 주관을 하고 설계사가 그 시공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창의성과 턴키에 맞는 그런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제한과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건축 설계 문화를 퇴보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업계에 논란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위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건물 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9년 거를 2020년도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0날 국토부에서 통보를 했고요. 5월 20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이 건물 신축 단가표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에 대한 감리 비용 산출할 때 이 건물 신축 단가표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은 건물을 감정하게 되죠. 이럴 때 건물 신축 단가표의 어떤 공사비를 산출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하는데 비용이 20억이 들었다면은 준공 후에 한국감정원에서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데요. 실제로 20억을 들었습니다만은 건물 신축 단가표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면은 이게 15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정가는 1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공사비는 20억이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이 용도별 공사비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사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 아파트는 144만 원, 연립주택은 173만 원, 다세대 주택은 135만 원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보다 조금 높습니다. 자, 다중주택 148만 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얼만큼 요율이 올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건물 신축 단가표를 지난 2016년부터 19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019년도가 전년 대비 인상률이 2.5%에서 3.86%, 5.31%까지 좀 상당히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평당공사비를 한번 좀 따져봤는데요. 아파트는 평당공사비가 476만 원, 그리고 연립주택은 571만 원, 다세대 주택은 446만 원이고요. 다가구 주택은 498만 원, 근린생활시설 417만 원, 자,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는 214만 원, 공장 같은 경우는 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작년 대비 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중주택 3.9%가 올랐고 오피스텔도 3.9%가 좀 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 공사비를 가지고 사업을 예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용도별 공사비는 말 그대로 그냥 공사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만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가 이 공사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산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고, 공사 자재에 대한 자재 단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널뛰기 하듯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건영의 건축 뉴스 세 가지 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업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픽스된 게 없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법이 개정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건축 법령이 지금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반기가 되면은 그러한 윤곽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영의 건축 뉴스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건축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